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해라, 대통령을 이게 구속을 취소해라 이런데 그 신청서가 중앙지방법원에 25부에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내에 결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오늘까지 구속 취소 여부를 이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에서 어제 20일 날 신문하겠다. 20일 날, 이번 달에 20일 날, 그때 원래 대통령 그 준비 절차 있거든, 재판에. 대통령 기소된 거 그 준비 절차 하는 날인데요. 그날 10시에 신문기를 열겠다. 직접 이제 이거 대통령 참석하에, 이거 변호인 참석하에 공방을 한번 벌여서 신문기를 열고 이제 그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거 어제 통지가 됐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는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제 그 7일이라는 게요, 우리 형사소송 규칙 55조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입니다. 법률이 아닙니다. 형사소송 규칙 55조에 보면 이런 데 있어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내에 결정한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게 20일 한다. 원래는 이게 오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일 정도 늦어지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 이거는 그냥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20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건대 이거 법원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기록이 뭐 공처가 한 거지만 이게 10,000쪽이 넘잖아요. 엄청나게 방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도 사전에 기록을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워낙 상황이 급박하잖아요. 아마 제가 특히 날짜를 늦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에 정인들이 오늘도 나오고 11일 날 오늘요. 오늘 이상민 장관부터 4명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3일 날 이게 또 정인이 4명.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날짜 잡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판사도 앞으로 이게 헌법재판에서 뭐라고 정언하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13일까지 정인 오니까. 그러게 좀 봐야 된다. 왜 사정 변화할 때는 오늘하고 이게 13일날 중요한 정인이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또 이게 선고기를 잡는가, 언제 잡는가,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지켜보자. 이래서 이게 20일로 잡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7일 이내에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이 한참 심리 중이니까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정언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을 정인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탄핵 재판이 언제쯤 끝날지, 선고기는 어떻게 될지, 요걸 좀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자. 이래서 이게 20일 날 신문기일을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거를 뭐 그날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런 답을 원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법조인에 넣어서 답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야 신문기일 잡혔으니까 풀린다,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유튜브도 심한 고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쪽에 좀 유리한 걸 상세하게 방송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너무 심한 고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법리로 보면요, 풀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판사들이 많아요. 다른 판사들도. 법리만 보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요. 구속기간은 10일인데 계산할 때 체포 적부심은 시간 단위로 한 게 맞아요. 그거는 이설이 없어.
체포 적부심은 시간 단위로 몇 시간을 공지한다. 딱이 그 접수한 시간, 기록 받은 시간.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이한테 그 영장실질심사 한 날 있죠. 이걸 그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느냐? 엄하게 계산하면 그것도 시간 단위로 해야죠. 근데 이걸 날 단위로 하면요 3일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시간 단위로 하면 30시간도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이것도 체포적부심처럼 엄격하게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요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10일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원래 영장실질심사한 거는 빼면 안 돼요. 원래는 옛날에 빼는 게 법이 남아있어 그런데 이 법이 문제 위헌. 원래는 빼면 안 돼. 누구나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런 법리 문제나 그다음에 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서부가 관할권이 없다.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기소권이 없으니까 영장 청구권 자체가 공처가 없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법리를 보면요. 저는 구속 취소하는 게 100%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그 홍장원의 메모나 곽종건의 여러 가지 정언 이걸 보면 그 내라는 터무니없잖아요. 솔직히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는들 곽종건이가 뭐 씹어버렸다면 따르지도 않으면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내란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저는 법리만 보면 증거인멸도 없고 도저리도 없고 법리만 보면 무조건 석방하는 게 100% 맞는데 다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가담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또 고려할 거고요. 그리고 또 국민 여론 눈치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여러 이재명 눈치도 봅니다. 솔직히 판사가 재판하는데 안 보겠어요?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 보면 저는 반반 아닌가. 냉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구속 취소와 기각이 5대5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구속이 취소가 되면 이제 검사가 일주일 이내 적시 항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구속 취소가 안 되면 우리는 이제 다음에는 보석 청구로 가야 된다. 보석 청구로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요. 그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평가가 제가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하고도 의논해봤고요. 또 대통령실에 가면 또 법률팀이나 민정실이 있잖아요. 저 수시로 제가 소통해서 한번 의견도 교환하고 하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귀현 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뭐 부모님 고향이 호남이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포 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와서 판결만 보면요.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전부 다 무죄 판결했잖아요. 그 부에서. 이 말은 여론만 보는 건 아니고 법리도 본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의외로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냥 원칙적인 판결하는 판사를 보고 있어요. 일부에서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다. 저도 지기현 판결을 여러 개를 제가 분석해봤더니 마약 사건 유아이 이런 거는 빼더라도요. 분석해보면 그렇게 엉터리 정치 판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 번에 담담하게 20일 날은 이제 결정하겠죠. 무조건 그날은 결정할 겁니다. 담담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기현 부장이 20일 날 이걸 결정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중앙지법이 남았잖아 현재. 그러니까 이제 사무분담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24일이니까. 근데 본인이 재판하겠다는 의지가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내란 사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가 아닌가. 그래서 20일 날 대통령 그때 신문한 게 아닌가. 자기가 떠날 것 같으면 그냥 미리 기각하거나 아니면 미리 풀어주고 떠날 텐데 20일 하는 거 보면 내란 사건에게 내가 책임지고 1년간 맡아서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있잖아요. 이재명 사건의 김동연은 지금도 좀 떠날 가능성이 많다 봐요. 이번 주에 사무분담하면요. 왜 자기는 의혹이 없더라고. 이재명 사건 한번 무죄해 줬잖아요. 위정교사 무죄해 줘버리고 나온 게 완전히 유동규 씨 12번 계속 싸우고 그때부터 재판을 마무리하는 파장 분위기였거든요. 재판 진행이 안 됐잖아. 거의 몇 달간.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이는 많이 욕도 워낙 많이 묻을 거고요.
그래서 사무분담사에게 그 민사나 다른 데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직위원 부장은 이게 본인이 맡아서 하지 않을까 이런 법적의 예측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중요한 게 20일 날 일단 신문 기회를 잡은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게 기회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장하다 보면 이게 언론에 계속 뭐가 이게 부당한지 언론에 계속 부각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오늘 지금 뭐 탄핵 심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발언권을 얻어서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헌재도 이게 불공정하고 총체적으로 중구난방이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처음부터 이게 개판이었다. 검찰, 군검찰, 공천 막 개판이었잖아요. 오늘 탄핵 심판장에서도 대통령이 그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 이게 잘 주장하면 20일 날 신문에서 초기에 여러 수사기관이 완전히 오염돼가 이게 진술이 다 바뀌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뭐 저는 상당히 풀려날 가능성이 5대5지만 좀 이게 있지 않나. 왜? 이런 신문기를 잡아주고 한 거는 잘한 거예요. 이거 안 잡아주고 기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 취소 그냥 서류로 심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통령에게 변론 기회를 줬다는 거는 우리한테 상당히 좀 희망적인 신호를 보인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100% 단정할 수는 없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직위원 부장에 대해서 많이 또 연구하고 찾아봤겠습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사실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혹시나 이게 너무 판사 인신공격 비판 유튜브들이 많아서 그건 아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진짜 지금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서부에 창경인데 달랑 발급받은 10일짜리 영장 하나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웃기는 거 이거 가지고 왜? 원래는 이게 검사가 기소하면 2달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공처는 그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영장 쪼가리 10일짜리 공처 하나 받아서 부랴부랴하게 검찰에 넘기고 그럼 검찰은 아무 영장도 없는데 근데 기소만 한 거예요. 대신해 준 거야. 근데 이걸로 지금 이게 2달간 더 구속돼야 된다. 이거 진짜 이거 보면 법조인들 보기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대통령도 억울하죠. 통상적인 절차하고 전혀 다르니까. 어떻게 창경이가 발부 10일짜리 서부에서 한 장 공처에다 해준대. 이게 검찰하고 나눠가지고 검찰로 넘어왔다가 다시 중앙으로 왔다가 아무런 적법한 인치 절차도 없이 넘어와가지고 그 쪼가리 하나로 2달간 더 구속된다. 현직 대통령이.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합니다. 다시 한번 이게 구속 취소 결정이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붕괴돼 버린 사법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